경몽요결은 하나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연결시켜가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경몽요결에서 우리한테 준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1장 입지 뜻을 분명히 세워라 그건 아니까 뜻을 세워갖고 뜻하고 뒤에 나오는 모든 실천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입지 다음에 제2장에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제2장에서 이 무슨 못된 번역물이 옛날 못된 것을 고치자. 이제 두 번째 입지 다음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 다음에 다음부터는 그 전체가 다 연결되어진 하나의 실천체계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면 하나는 다른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념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내 연구사님 강청하신 말씀하신 대로 중중무진 법계 연기 모든 관계는 가치관이나 교육체는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딱 떨어져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배웠으니까 오늘 또 공부 끝난다. 그 대목에서 보자면 법계 연기 모든 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학체제에 있어서는 연계의 사실을 별로 중요시 않고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나와 남이 딱 나 다르고 남 다르고 딱 다른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계되어야 할 것은 나와 남이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경몽요기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나 혼자 문제가 아니라 남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 남과 연결된 문제는 남과 나와만 아니라 나와 남 외에 모든 바깥에 있는 제3의 요소까지도 다 연계되어 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중중무진 법계 연기라고 설명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아까 뒤가 얘기한 십진법 모든 세계의 존재하는 것들은 다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1장 입지, 제2장 부습,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마음가짐, 몸가짐, 지식, 그 다음 4장에 가서 이제 공부 들어가는 거, 그런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나와 남의 관계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과 주변에 있는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를 지난번에 십진법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십진법 얘기라 꼭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십진법은 곱하기 십진법이요. 백진법, 천진법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요새 새로운 현대 학문적 용어로 말하면 멀티 디멘셔널 4차원, 차원을 1차원, 2차원, 차원이 아니라 차원과 차원을 곱해갖고 하는 중중무진 연계된 4차원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4차원법을 설명할 때 깜짝 놀란 사실은 율곡 선생님도 자기부터 해야 하고 자기가 해야 해. 그렇고 나와 남을 한계를 짓는 것으로 이 경몽요기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여기서 허물어버린 문제를 허물어갖고 안체적으로 묶어야 한다는 문제까지를 키워나가는데 율곡 선생님이 사과문 시키면서도 차원, 디멘전을 화감을 깨지를 못하고 있는 차원에 이분도 묶여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요 대목을 깨지 않으면 이 율곡 선생만 가지고도 안 돼. 율곡 선생 당시 차원에서는 그냥 분명히 깼습니다만 그 당시 전체 세계 차원이 동양세계 차원이 그 차원을 못 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원을 깨갖고 받아들이면서 보이지 않는 차원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어디 설명을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우수만 가지고 죽은 다음에 세세생생에 영원히 있는 동안도 이 근본 문제는 항상 해결되지 않는 안 되는 연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인연관계를 확실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꼭 나를 지켜야겠다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나, 동양으로부터 받은 나, 이 공자의 맹장으로 받은 나, 그것만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털어버리고 다른 차원이 들어왔을 때 그놈을 받아들이면서 더 큰 차원으로 더 큰 공자, 더 큰 맹자를 만들어가는 차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새벽에 생각해라. 저거 십진법 체제가 십진법 곱하기 십진법 이런 그게 뭐냐면 천진법, 만진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큰 차원을 갖고 받아들이면서도 단지 그것은 뭐냐
우리라고 하는 주체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자면 질서 안 된 얘기, 판 다 깨부자는 얘기냐 할지 모르지만 판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줏대는 줏대로 가져가는데 어지러진 상황에서도 줏대를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어지러진 차원을 대응해 나가는 자세를 오늘 말씀드려야겠다. 그것이 지금 과감한 나름대로 나는 모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특히 동일부 아버님이나 박사님한테 제가 이제 좀 도전적인 얘기가 돼야 해. 우리 지금까지 질서 깨지더라도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뜻이에요. 뛰어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라도 뛰어 들어가 지켜나가야지. 아 근데 모르는 분은 눈 감고 피워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단소리 한다고 하시더라.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하다 말았던 교재에서 나왔던 대로 예, 이 페이지로 해보자면 이 38페이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다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38페이지 부분은 그 체제로 보자면 뭘 의미하냐 그러면 예, 지신편에서 지신편 내용이 양이 많습니다만은 전체 요약에 보자면 지신편 다음에 이제 독서편이니까 독서는 뛰어 들어가서 밖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짓게 나왔고 자기를 키워나가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신편까지는 뭐냐면 자기 내면 체제 준비하는 거니까요. 체제 준비하는 것인데 바로 말하자면 제일 처음은 몸가짐 마음가짐만 갖고 한 줄 알았는데 차례차례 하다 보니까 몸이라고 한 마음이라고 한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정리하다 보니까 점점 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발상법의 이 전환으로 들어가자면 지신편 26페이지로 시작된 지신편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 기승전결의 사고의 단계적 발전을 생각해 볼 때 지신편에서 제일 처음에 기꾸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뭐냐 내 자신을 마음과 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지신편의 기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신편의 마음과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주체적 출발점을 전제로 하는 것을 기라고 한다면 기의 내용이 기를 그냥 딱 하나 놓고 기 1, 기 2로 나눠서 보자면 기의 1 부분이 26페이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학자는 마땅히 정성을 다해서 공부에 들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기 주체에 관한 의식을 충이라고 하고 주변과의 조화 관계를 신이라고 하자. 충과 신이라고 한 것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출발하라. 출발점을 지신이라고 지신편에서는 출발점을 기를 충신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갖고 그거에 여러 가지로 해라. 그래갖고 기신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체제로 구체적인 지신 기구를 두 개의 과제로 나누어서 설명해 준 것이 그 다음에 28페이지 두 번째 나오는 승구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김성이 뭐라고? 기 다음에 승에 뭐예요? 중간 내용이 무도 뭐예요? 승이 구형하고 구사 나오죠. 그렇지. 바로 말하자면 9가지 몸가짐 9가지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이 승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기로부터 나눠서 네 몸가짐 네 마음가짐을 가져간다면 출발은 주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럼 뭐냐 구형 구사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 자신 내면에 관한 문제예요. 아니 그 바깥에 못 붙이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네 몸가짐 마음가짐 갖고 보자 하다 보면 네 몸가짐 마음가짐 밖에 넘어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모두 들어와서 설명이 시작한 것이 뭐냐. 그것이 아까 말하자면 기승을 넘어서 승 단계를 더 확 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부딪히는 거야. 승 다음에 뭡니까? 전이요. 전이라고 뭐냐면 이제 이거 말하면 구형 구사 갖고 바깥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냐. 대응하는 자세를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기승하고 전하고 근본 차이는 무엇이가 핵심이냐. 바로 말하면 조여서 승과 전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승은 자기 내면 세계 하고 전은 뭐예요? 바깥 세계하고 부딪힐 준비를 한 것이 엄청난 거기에서 말하면 차원이 다르죠. 그럼 과거에 뭐냐면 내면 자기 형님 한 것만 설명했더니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러냐고. 그럼 잘못하다 보면 바깥에 나가고 싸우지 않으면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준비를 해갖고 밖을 다 받아들이되 밖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밖에다 좋은 것도 뿌려줘야 한단 말이죠. 하지만 나와 내는과 내와 뇌와 서로 화합이란 말이에요. 변화에. 이 대목을 받아들일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구냐가 바로 말하자면 중용에서 얘기하면 뭐냐면 삼령길성 설정길 수지 교라고 하는 아주가 밖을 엇가갖고 만들어갖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는 엄청난 새로운 창조 세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자면 바로 말하는 기승전이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중용에서 얘기한 대로 삼령길성 수지 설정길 수지 성과 도우 차원을 넘어서 바깥에 부딪히는 교와 관련되어진 엄청난 방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는 무엇이냐? 교처럼 주에 뭐라고 하면 다 무관심하고 봤지만 교처럼 엄청난 방법적 도리가 없잖아요. 교에 의해서 바깥 것이한테 들어오고 내가 좋은 점이 바깥으로 가갖고 교를 통해서 보니까 내 외가 화합돼야겠죠. 우주 지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요 대목을 설명해야지. 요 대목을 정몽교계에서 보자면 요 대목을 설명을 하면 너도 아까 바깥이 너 뭐라고 설명해서 바깥에 흔들려서는 안 돼야 라고 해갖고 맨 잘못 쓰다 보면 자기 지키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자기 지킨 다음에 자기 장점을 가지고 놈을 교화시키고 또 밖으로부터 더 좋은 점을 내가 뭐 되는 것이 있으면 다 받아가고 나를 깨우치 한다고 말입니다. 요 대목을 설명하려고 해서 중요한 문제가 교에 해당,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기승전에 해당되는 문제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 네가 나무고 부딪혔을 때 너 자신을 지키되 동시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은 동시에 내가 나를 지키면서 나를 통해서 바깥에다가 좋은 것도 퍼뜨려줘야 한다는 논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교환이 돼야 해. 교리와 화합이 문제.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 바깥으로 나하고 부딪히려고 할 때 바깥도 나만 알아야 그게 아니라 바깥을 알아야 해. 그 바깥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는 서양을 배경한 것이 아니다. 그 이원적 사고가 아니. 보니까 그 사원이 대체적으로 출발할 때 뭐냐면 나와 너와 제3 관계 주체 객체 관계 이 세 개의 차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세 개의 차원이 세 개라고 했다. 바깥이라고 하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 대목을 분류해 놓은 것을 보니까 크게 나누어서 보자면 10가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듀이가 설명하고 있는 십진법에 관한 문제를 바로 시작하자면 그건 뭐냐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보는 총체적으로 바깥에 전체적으로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처음에 봅니다.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말하면 총 바깥에 있는 전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 총기 속에는 주로 말하자면 듀이에 의한 십진분리법 여기 도서학에 있어서 분리법에 보자면 모든 문이 묶어져 있는 전체를 한번 봐라. 그것이 총입니다. 무슨 잠깐 말씀드리자면 듀이가 설명했던 모든 바깥에 있는 것들을 묶는 10가지 묶은 방법을 말하자면 십진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10가지 묶어놓고 한다면 첫째 묶은 것이 뭐냐. 묶어져 있는 것부터 봐라. 묶어져 있는 전체를 보았다 뭐냐면 한번 적어보죠. 1. 총기 전체 묶어져 있는 놈을 듀이는 뭘로 보냐 하면 0번으로 봤습니다. 십진불법. 중요한 문제는 처음은 뭐라 하냐면 0번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총기 10가지 전체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전류, 개론류에 관한 것을 전부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분리법으로 보면 언제 총기에 해당한 것은 0번을 앞에 했습니다. 그 안에가 이제 수가 없이 바깥이니까 0 밑에 단계별로 해갖고 대개 한 4단계, 5단계로 설명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총기는 뭐냐? 전체 존재하고 있는 사전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1번 내 남은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전부 사고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이다. 어찌 내가 힘겹다가 전체를 이론적으로 모았다고 그 다음에 현재 전적으로 현실적인 입장으로 가야 한다. 두 번째가 역사입니다. 세 번째가 역사적인 것 말고 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화입니다. 네 번째가 사회화만 갖고는 안 된다. 사람과 관련된 거 말고 사람 아닌 것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과 인연이 끊어져 있는 것들, 이것은 뭐냐면 자연과학이랍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 둘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손장난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를 다섯 번, 네, 4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실제로 여섯 번째가 5번으로 나누어 5번의 분류법 제일 안에 들어있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고 공업입니다. 여섯 번째가 무엇이냐 그러면 공업하고 맨날을 갖고 더 크게 키워갖고 먹고 사는 것과 연결된 더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뭐라고 설명하냐? 이것은 산업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가 뭐있냐 그러면 여러분을 갖고서 거기다 정신을 보태갖고 멋지게 재주를 부리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뭐라고 산업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가 예술 갖고 여러분 갖고 표현해내는 방법, 그것이 어학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가 아홉 번째면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홉 번째 이것이 여러분을 전부 모아갖고 여기다가 말재주 버리고 머리재주 부리고 상상세계에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체제로 보자면 10가지 분류를 해갖고 전체 내용을 수없이 나눠놓고 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가려는 것이 이제 여기다가 10진 분류에다가 고박이 11합쳐놓고 이제 100진 분류가 됐죠. 또 그럼 또 세분 되지 뭐예요? 또 고박이 100하면 뭐예요? 고박이 10하면 이제 100진 분류가 1000진 분류가 되죠. 이렇게 해갖고 전체 체제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을 상관시켜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지지에 대해 혹은 정보에 관한 관리 체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다시 말하면 식기분류 체제가 어떻게 나왔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서양으로 보자면 동양에서는 공자의 명제니까 서양으로 누구요? 누구라 그랬어? 그래서 서양의 사고방식, 서양의 과학적 사고방식 수료할 때는 그게 김세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용패하다 처음 선입관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갖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이론을 받아갖고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소크라테스 수지자가 누구요? 플라톤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로부터 플라톤을 통해서 세계의 철학의 기초가 어디서 세계의 역사상 철학을 제일 많이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나라가 어디요? 그리스지. 그리스의 모든 철학을 다 소크라테스로 배운 것들을 정리해갖고 설명한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에서 배운 것들을 다 배워가지고 머리 영리한 또 제자 하나가 그러면 안 버리고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 그 사람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학문, 학풍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이 스칼라십 혹은 말하자면 이 논리적 사고 체제를 정리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 다음에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제 구체적인 체제로 발전해 왔습니다. 동양에서 아무리 학문을 얘기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논리가 정리되어졌던 과정을 전혀 모르고 이것만 얘기해갖고는 학문이 연기를 안 되잖아요. 그것이 동양에서는 다 묶어가지고 색깔만 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알았는데 서양에서는 똥인지 된장인지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분리를 해갖고 분리를 했다는 얘기가 뭐냐? 객관화신 거예요. 그 말하면 분류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하자면 막스 베바가 얘기한 대로 보자면 객관화시켜. 객관화시킨다는 얘기, 객관화된 정리된 지식 정보를 여기서 이 사람한테도 맞고 저 사람한테도 맞고 저 사람한테도 맞아. 똑같은 정보가. 사람 대상에 따라 받아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식 정보를 표준화시킨다. 객관화시킨다 말은 표준화시킨단 말이에요. 스탠다다이즈에 객관화시켜, 표준화시켜갖고 표준화된 것은 정리된 것을 갖고 어디다 주면 바보 천지한테도 들어가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도량형 이 스케일 측정 체제의 관측 체제의 표준을 객관화시키고 있죠. 그 작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이냐? 실은 말하자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한테 배워야 할 것이 그거죠. 객관화된 정보를 파악해. 근데 객관화된 정보를 만들어갖고 그걸 객관화된 정보를 객관화시키는 기준을 정하는 논리 방법을 뭐라고 설명하냐? 김여사 그것보다 논리학이라고 그래. 객관화된 정보를 관련 기준을 논리학이라고 그래. 논리학이란 말은 이게 그리스라에서 나온 대로 보자면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 로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모르고 기초이 되어진 것은 근본이 되어진 것은 뭐냐면 전 밑에가 논리가 깔린 왜 내가 글씨가 다 옛날 참 썼던 글씨가 말이야. 중요 문제는 로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로직이라는 말, 무엇이 깔리는 게 뭐냐면 모든 세계 철학, 특히 이제 그리스에서 나왔다고 난 사고방식 밑에는 무엇이냐? 논리적인 표준은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논리학을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고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로고스화에 객관화되어야 표준화되어야 그러면 바보 천치한테 들어가면 바보 천치는 논리를 배우면 뭐예요? 모든 문제는 논리적으로 연기해서 보면 바보가 아니라 천재가 되어버려요. 바로 말하자면 논리를 통해서 연기해준다. 그 대목을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세계는 세계의 통합, 지지의 통합, 학문 체계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논리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방법을 받아갖고 세계를 요걸 하면 통합시켜버렸다 하는 생각을 했던 간대의 큰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하나 있어. 누구요? 누구요? 말해봐. 정했지.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구야? 다 암성. 뭐 세계 그러므로 유럽을 예? 플라톤이요? 뭐? 플라톤입니까? 플라톤? 플라톤 무덤기 선생이지.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방법을 갖고 이 방법을 한번 세계 정복원에 써버려. 유럽 통합을 한다고 나왔던 아리스토텔레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전쟁 작품 영웅이 하나 나와. 또 방금 또 이름도 이름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을 갖고 세계를 유럽을 통일하고 통일권을 만들어갔다 한 사람으로 7,000년자가 나와. 아리하고 비슷한 놈이 그런 뭐냐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부터 만들어진 마지막 이론 이런 갖고 세계를 진리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 하니까 진리적으로 통합해 이런 방법 갖고 세상을 통합시켜보지. 그래서 나왔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가 나왔다. 대사를 못하는데요, 알렉산더.
예? 얼른 죽었어요. 뭐요? 알렉산더 얼른 죽었다고요. 왕. 그렇게 이제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40도 못 먹었어요. 그 나이가 얼마 안 먹었지.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은 19살 먹고 시작한 일이. 그래갖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유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동방정벌로 인도 앞에까지 파키스탄 쪽까지 쳐들어오지 않아요? 알렉산더가 거기에 의해서 바로 말하는 제1차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논리가 알렉산더를 통해서 동서양을 결합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냐면 그때 이제 뭐냐면 알렉산더가 우원히 가면 쌍수를 얘기했지. 우원히 가면 몇십 명 데리고 가지 않아요? 네. 그럼 가를 갖고 일단 놔두면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뭐이든 잘난 놈 못난 놈 관계 쳐들어가면 정복군이 가서 제일 먼저 훑어먹은 것이 뭐예요? 여자들 좀 그러냐고 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쳐들어가면 알렉산더 데리고 가는 군대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 젊은 여자들 한번 훑어요. 그럼 뭐예요? 피가 섞어지지. 여자들 다시 전쟁에 의해서 피가 섞어짐으로 인해서 동서가 난리가 나고 유리가 깨지고 개판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온 새끼들은 뭐예요? 동서가 합쳐지는 피가 섞어지는 문화가 교류된 계기가 시작된 거 바로 알렉산더죠. 티가 나온 거지. 섞어진 거라고. 알렉산더에 그러고 하니발에 의해서 그러고 심지어 히틀러에 의해서 그러고 일본 놈에 의해서 그러고 여기가 정신이 지나쳤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저 일본 놈 쪽발이 들어고 조선 사람하고 피가 얼마나 섞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는 우선 지배하는 놈은 말하는 놈 죽이지만 그 다음에 그 간 놈들 따라간 놈들은 그쪽에 있는 여자들을 정복해갖고 그로 인해서 여자 정복이란 뭐냐? 사회적인 혼합을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말하자면 세계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 이치가 묘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제일 진상스럽게 미운 놈하고 피가 섞어져 갖고 그놈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이제 아메리카로 갔던 콜럼버스 그놈이 가갖고 배 끌고 갔던 놈들이 중심이 돼갖고 수없이 많은 유럽 사람들 데리고 가갖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갖고 거기서부터서 아메리카에 있는 아메리카 인디안들 북쪽에 있는 인디안 남쪽에 있는 인디오하고 끌고 갔던 놈들하고 피를 섞어서 만들어놓은 것이 결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라틴계하고 피가 섞어져 있는 인디오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문제예요. 오늘 생각해보세요. 세계 새로운 교황이 세계 지배했던 교황이 지금 어디 사람이요? 아르헨티나. 알진 사람이요? 예. 그럼 교황이 알진 사람인데 교황 지금 씨는 뭐시요? 여기 유럽에서 막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냐? 아니요. 거기 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인디오하고 끌리고 갔던 사람들하고 섞어져 갖고 몇 번 섞어져 갖고 그래서 개 똑똑한 놈이 하나가 나와갖고 말하자면 마음은 뭐냐? 하나님 뜻 갖고 세상을 화합시키자 해갖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번개불을 쳐버려. 아니요. 하나님 뜻은 번개불이 아니라 사랑이요. 그래갖고 결국 그동안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카톨릭은 주임 권위 아니요. 우선 권위 번개칼이요. 근데 그 후로 로마 그들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가갖고 더 나아가서 남아메리카 가갖고 거기서 섞어져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요. 절대 죽이자는 거 아니요. 그래서 바치마는 현재의 새로운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은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정복자, 로마의 정복자의 계승자인 로마 카톨릭 그 계승자인 말 안 되면 죽여본다고는 하늘 권위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를 유지하자는 이론으로 오랜만에 진짜 카톨릭에서는 처음으로 위대한 평화주의자가 나왔어. 요한 바오로 같은 분들도 결국은 평화주의 아니요. 말은 뭐라 하지만 사람 핑계대면 속으로 다 계산하고 지배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로마 카톨릭이 뭐냐면 정복주의적인 전쟁을 뒷바라지 해주면서 합리화시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그 종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복당하고 피해당해갖고 억지로 강제로 혼혈되고 섞어져갖고 해갖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땅 그들이 적은 로마가 정복했다가 영국놈이 도중에 정복했다가 맨날 섞어졌던 땅에서 그 중에서 제일 뒷꼭지에 꾀지역에 살았던 아르헨티나에서 그쪽에 피가 섞어져갖고 나왔던 사람 중에서
이제 다시 여호와 이름을 계승자인 성 프란시스코 그 이름을 빌린 프란시스코 교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진 그 프란시스코 교황은 절대로 주님의 말 안 들으면 번개칼로 불러뿐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오직 뭐냐? 세계를 통합시키는 주님의 뜻은 사랑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 안 들으면 죽이면 권위와 사랑, 권위가 싹 사라지고 프란시스코 교황이 있으면 사랑만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그 위대한 세계를 지배해왔던 로만 가톨릭 요새 지금 그 예수님 선생님 제일 큰 놈 새끼 갖고 지금 로마 레인이라고 로마 이 얘기를 아니 얘기합니까? 로마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하면 로마를 내세우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배를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로마사를 썼던 그 로마사 썼던 누구 유명한 사람 또 이런 생각이 났다. 이름이 딱 기억나는데 로마사 썼던 그 로마 역사의 설명했던 그분 얘기 중에서는 세 가지를 로마는 세계를 3번 지배했다 합니다. 아시죠? 조사 들어보셨어? 로마는 세계를 3가지 지배했다. 첫째는 뭐냐? 로마가 제국이 되어갖고 말 안 들으면 로마 군대 가가 쳐들어가면 로마 군대 쳐들어가면 아무도 저항을 못하잖아요. 심지어 어디 가서 아프리카 가갖고 에집트까지 가갖고 에집트의 제일 미인 누구 클레오파트라까지 전부 로마 쳐들어가면 다 집어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로마는 군대로 첫째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어디까지 정복했냐면 인도 동인도 쪽까지 다 정복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 군대는 다 망해버려요. 로마는 첫째로 세계를 군대로 정복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로마는 무엇으로 정복했냐? 두 번째는 로마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나라와 국가를 연결시켜갖고 통치체제를 만들어가면서 로마법으로 정복했습니다. 오늘날도 저 같은 사람이 지금 민법 교수지만 제가 배우고 있었던 기본도 민법도 밑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로마법과 게르만법이 연결되어 있는 로마법의 근본 자세에서 유스치빌레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라고 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민법 체제가 로마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두 번째는 법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 안 듣는 놈 사람들 모아서 죽이지 말고 화합하는 방법으로 세계를 무시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지배했다고 한 속에는 두 가지 딱 로마 교회 자체 세계 평화를 위한 사랑이라는 얘기지만 사랑에 관한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자기들이 잡는 거 있죠. 그 논의 속에는 절대적인 사랑만 내세우고 있지만 속에 계산은 무엇이에요? 사랑에 관한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아까 말한 대로 말하자면 군대에 의한 지배, 두 번째는 법에 의한 로마법에 의한 지배, 세 번째는 교회에 의한 지배라고 설명했는데 로마법, 이 로마 교회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해 그 평화에 의한 그것보다 뭐냐면 평화란 말을 야채를 말하면 팍스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죠. 로마를 통한 세계 지배,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피스 트루더 로마, 로마를 통한 평화라고 이 속에는 뭐냐? 평화에 관한 주도권은 우리가 잡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사람 세계 평화운동 다 내세우고 있지만 평화운동에 관한 것을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인 차이 아니고 거기 디나고 이거를 빌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가인 차이게. 그것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평화에 관한 주도권도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평화 주도권, 평화야 주도권이 뭐 필요했냐? 주도권 이제 포기해. 그래서 새로 나온 것들이 평화 쪽에서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그는 사기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이론도 이제 다시 그러면 좋은 이론은 진정한 평화로 가자. 진정한 평화는 무엇이냐? 간섭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는 것이라고 바꿔지겠습니다. 그 이론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제 그 후에 2차 대전 후에 패배한 다음에 독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평화는 무엇이냐? 상대방들을 인정해 줌으로 해서 다차원적으로 공존함으로 해서 평화가 됩니다. 좀 얘기가 엇나고
되어버린다는 중요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계 혹은 새로운 질서는 그래서 누군가가 주도권 잡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객관화시켜야 한다. 그 일을 갖고 아까 얘기했던 학문적인 객관화, 평화가 오늘날에 와서 정치적인 혹은 인간적인 객관화 문제로 바꿔지겠다. 그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로마 교황이 지금 새로운 입장에서 아까 프란시스코 교황이라는 사람 바꿔졌다 하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에 의해서 나온 후부터서는 뭐냐 그러면 사랑 이외의 권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대로 평화를 내세우는 것 같고 평화에 관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평화 핑계라고 주도권 잡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 반대하는 책들을 우리가 가서 원자 당때 처벌할게. 한국만 처벌할게. 그런 것은 처벌은 뭐냐? 지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로마 때부터 만들어졌던 그 가짜라고. 그런 차원들에서 보자면 오늘날에서 그걸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것을 보려면 독일에서 만들어진 자원적 평화주의 혹은 자원적 국가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오겠습니다. 이 이론은 제가 공부하다가 내 머리가 이렇게 바깥에 앉았습니다. 구스탑 라드부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라드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론이 정리가 됐습니다. 요거까지는 얘기를 하고 구스탑 라드부르 구스탑 라드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원적 세계 국가론 자원적 평화 이론이 정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이론에 의해서 만드는 체제가 세계의 가장 모범적인 연합국가 유럽 공동체 있죠. 구주 공동체. 그 유로피안 커뮤니티가 이 유로피안 유니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스탑 라드부르 이론에 의해서 각자 자기 독자성을 유지해가면서 공존을 해나가자, 평화를 유지해나가자 이론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빠져버렸잖아. 예? 영국은 빠져버렸어. 예? 영국은 빠져버려. 무엇이? 영국은 빠져버렸다고. 영국은 그걸 빠지죠. 그래보고 지가 조건 영향 보으니까. 그 영국이 꼭 영국 혼자 갖고 안 되니까 미국을 걸고 넘어져 갖고 미국은 꼭 아웃사이드가 돼. 미국은 명예로운 고립자야 항상. 그 미국이 뒤에 있다가 또 미국이 동원하고 혼자 보낼 때는 자기가 누구 시키냐? 영국 시켜. 미국과 영국만 갖고 안 되겠으니까 또 하나 똘마니를 만들어갔다. 그래서 똘마니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 태평양에다 만들어 놓은 지금 못된 짓거리 해먹으면서 지금 쌈을 치게 하면서 부려먹고 있는 또 하나 지금 똘마니 누구요? 일본. 다 알지 않는 누구? 일본을 똘마니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면 2차 대전에 못된 짓거리 일본이 다 했어. 그럼 일본 유인천왕은 엄밀히 그냥 전범자예요. 사람 잡으다가 이치 실어먹고 못된 짓거리 다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을 응징한다고 그래갖고 원자탄 때리고 해놓고도 그래도 바로 말하자면 미국이란 가장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는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 뭐예요? 메가더 각시가 어디 사람인지 알아? 일본. 이 전쟁 후에 뭐 어렵고 지는 동안에 그분 제일 이쁜 일본년 데리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을 통해서 메가더를 통해서 일본은 그렇게 메가더한테다 제일 이쁜 여자 주고 막 삼아갖고 메가더 삼아갖고 그로 인해서 메가더 각시를 통해서 일본하고 연결시켜가면서 미국이 일본을 못 치게 갖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속닥속닥 해갖고 태평양을 통해서 세계 지배를 체제를 만들고 있어. 그때 그 중요한 역할을 만든 체제를 전부 만든 사람 누구요? 메가더를 태평양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던 당시의 2차 대전의 총수인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영숙 씨, 2차 대전 때 미국을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트루먼? 원주변 누구라고?
루즈벨트. 바로 루스벨트, 바로 루스벨트만 그때 루스벨트는 미국 대통령 4번 해먹었던 루스벨트. 그거만 뒤에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미국 대통령 임기가 원래 말하면 4년 하고 한 번 해먹게 됐어. 그런데 경기 파동이 와갖고 이제 공항이 와갖고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갖고 공항 핑계 내갖고 이럴 때는 국가 안정을 위해서 별 수 없다. 그래서 뉴딜이라고 하는 명문을 갖고 야 나라가 이렇게 망한데 그러면 그래 놔둘 것이냐?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하냐? 또 그래갖고 세상에 루스벨트가 4번 대통령을 해먹고 4번 대통령 해물 대통령만 한 것이 아니라 지구각신을 앞세워갖고 정치고 다니고 뒷공문이 이쁜 여자들 루스벨트가 다 땀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스벨트가 나중에 그 노래는 루스벨트가 늙어 빠져갖고 골병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죽었지 않아요. 그 승리를 앞에서 두고 죽어. 그리고 나니까 결국은 루스벨트 신부를 자랑하고 있던 제가 대권에 있던 루스벨트 부하인 부통령이 누구요? 그놈이 우리나라 당시에 위기였던 막아준다고 하고 큰소리 쳤던 헨리 트루맨이라고 하는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계승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어도 옛날 루스벨트 똘만이었던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아주 미국 육군사관학 중에서 제일 막강한 성적을 발휘했던 메가더라는 사람이 새로 절개 대통령 말 듣고서 말 안 듣고 눈 감고 대더라. 그래갖고는 6.25 나니까 만주까지 가갖고 쳐들어가고 만주에서 쳐들어가갖고 중국까지 침략해보자고까지 나가라고 하니까 트루맨이 보기에 요 새끼 봐라 루스벨트하고 똑같은 짓을 해갖고 세계 어디 이렇게 하려고 하네. 그래갖고 압록강까지 갔으면 이제 물러가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정화시켰는데 김일성이 압력을 넣어 김일성이가 이제 도망가면 이제 만주로 갈 거 아니야. 김일성이가 만주로 도망가면 핑계대고 만주 공격을 준비를 침략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래도 양심적인 헨리 트루맨이 야 이 새끼야 네가 혼자 생존 내기 위해서 아시아를 세계를 또 전쟁터로 만들어가냐? 너 그만해. 아니 그럴 수 없잖아. 이 새끼들 공산당에게 뿌리를 뽑아야 할 거 아니야. 왜 공산당에게 뿌리를 뽑아? 핑계대고 지금 자기 영역 확대시키려고? 네가 오면 너는 올라가나 몰라도 미국은 더 올라가 몰라도 세계는 올라가는 시켜. 그러면 안 돼. 너 미안하지만 그만. 그래갖고 메가더 모가들을 누가 잘랐어? 헨리 트루만이 잘랐어. 그 헨리 트루만이 왜 잘랐어? 원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와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러분들 편들어줘도 너무 편들어주면 세상에 욕을 얼마나 먹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스스로 안 돼. 그래서 이제 메가더 모가지까지 잘라본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메가더고 그 안에 루스벨트가 만들어놨던 체제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버티고 앉아서 미사일 만들어 놓고 항공모함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바로 그 지금까지 풍토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이제는 여호와 이름으로 세계 지배했던 체제를 이제 풀어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여호와 핑계라고 권위 갖고 항공모함 갖고 미사일 갖고 할 때가 이제 풀어져 가지 않냐 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짓을 하려면 그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세계 지도자는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것이야. 그런데 놀라웠게도 세계 지도자들이 잘나고 똑똑한 무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바보 정치 같은 사람들이 그 얘기한 것이 어쩌고 박수를 치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이제 여 얘기 중요 결론이 바로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한 얘기를 박수 쳤는데 정말 그 사람들 삐져도 못 잡아. 그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 여기 대가통성에 붉은 뿌리는 고르바초프라는 놈이 하나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자 그만해 떠들고 있는 사람을 자다가 잡아다 삐졌죠. 없애려고 하니까 그 시도도 있고 그 사람도 신통력 있고 그러니까 못지 않게 그 사람이 인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 제일 높은데 히말라야 산봉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어. 그건 누구요? 달라이라마예요. 티베트 사람은 달라이라마예요. 달라이라마하고 고르바초프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 동서로 가려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쟁하고 날려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은 돈 벌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동독에서 제일 꾀지게 했던 여자 하나가 통합된 독일에서 독일 수상이더니 그
그 사람이 평화운동을 해갖고 극기한 전쟁이 철저하게 깨졌던 유럽 중부에 독일하고 프랑스를 화합시켜갖고 세계 평화적인 공동체 국가입니다. 그 뭐요? 유럽 공동체요. 유로라고 하는 유로피안 유니언을 만들어. 그런데 그 밑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정말로 유태인 중심에서 수없이 침략당해갖고 비참하게 살았던 틈만 나면 전쟁으로 죽여댕겼던 저 아프리카 제일 끔찍이 못난 나라에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한 놈이 나갔고 평화운동을 해. 그 누구요? 텔레반. 예? 텔레반 그거. 만들이라. 예? 만들라라고는 끔찍이 모지가 나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어이 하니까 그 사람도 못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그중에 비슷한 역할을 하려고 했다가 결정적일 때 죽어버렸지만 거기서 새끼들아 오기 마지막 부려갖고 세상에 쌍둥이 빌딩에다가 갖고 네 개를 갖고 부딪혀갖고 거기서 그 쌍둥이 빌딩 2개가 떨어지면서 글로 이제 죽은 사람 수가 4만 명이 넘어요. 그 다음 누구요? 빈라덴. 예? 빈라덴. 오사마 빈 라덴이요. 네, 라덴.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속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은 자기 희생이 됐지만 그 주장들은 보이지 않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지금 묘한 통통된다는 텔레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안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새로운 의미에서 무력 갖고 힘든 것 갖고는 안 되었다. 특히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무력 갖고 해서는 안 되었다 싶어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말하자면 프란시스코 교황이란 말이다. 지금까지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란다거나 기독교는 뭐예요? 사실상 세계 지배하는 전쟁 범죄 원인죄인데.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마. 안 돼.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진짜. 제가 말씀을 이제 결론은 딴 데로 옮겨버렸지만 이것은 다시 이 얘기했던 대로 십진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다차원적인 문화가 다차원적인 문화를 뭐로 바꿨냐? 인도주의적인 민간주의적인 문화로 바꿔져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십시다. 이런 전자에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유학이 그 사람 항상 하는 방송에 이런 방향에 가야 할 유학이 맹장 유학입니다. 보이지 않고 아, 저것이 기본이 발전을 안 해서 여기